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비노드 아가왈의 네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어떤 경제 책략을 가지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지 이야기했는데요. 총성 없는 전쟁인 기술 패권 전쟁,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비노드 아가왈의 위대한 수업, 미중 경제 책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책략들을 펼치고 있죠. 경제 책략이란 국가 안보를 위해 경제를 이용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산업정책, 무역정책, 투자정책이 모두 포함됩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경제 책략을 겨루는 동안 중간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중간 국가도 나름의 경제 책략을 구사하고 있죠. 경제 책략은 과거에는 수입을 제한하는 경제 제재를 뜻했지만 지금은 그 뜻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정책, 무역정책, 투자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엄청나게 다양해졌으니까요. 기술 이전이나 혁신 네트워크, 세계 경제 상황 등 새로운 기술의 관점에서 경제 책략을 바라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생명공학 같은 것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해졌죠. 그리고 정부는 이런 산업을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민간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이 실리콘밸리에 적극 투자하는 이유이죠. 바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해서 WTO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다양한 국가의 산업정책을 통제할 도구가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무역 분쟁과 투자 갈등이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WTO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비노드 아가왈은 세계무역기구를 재편하거나 새로운 무역기구를 논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죠.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첨단 산업 10개 분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10개 분야에서는 앞으로 중국과 계속해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기업들에게 쉬운 도전은 아니겠죠. 중국은 어떻게 이런 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합작 투자를 통해 기술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도둑질도 많이 했습니다. 사이버 세계에서는 실리콘밸리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도둑질의 대상이 되는 기술들이 민간과 군의 융합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기술이나 첨단 기술 대부분이 민군 겸용 기술이죠. 과거에는 핵무기가 민군 겸용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에 기반한 모든 산업이 민군 겸용 기술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데이터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지금도 누군가의 컴퓨터는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학, 기업, 정부 모두 마찬가지죠. 첨단 산업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같은 특정 기업의 수출입을 제한했죠. 이것으로 부족했는지 대미 외국인 투자위원회인 시피어스의 심의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이 시피어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해당 투자가 미국의 안보에 위험이 되는지 심사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쿤룬의 사례가 있는데요. 중국의 게임 기업인 쿤룬은 그라인더라는 웹사이트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그라인더는 미국 최대의 동성애자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쿤룬의 그라인더 인수는 시피어스의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동성애자 데이트 앱이 국가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될까요? 시피어스는 해당 앱의 이용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고 싶어하는 동성애자들인데 이들의 정보가 중국의 협박범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질 나쁜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쿤룬은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투자 장벽이 높아지는 것은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위축된 것과 달리 중국 기업들은 위협적으로 확장하고 있죠. 다른 나라 기업들은 중국에게 입지를 빼앗길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투자를 막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미국은 최근 5G 기술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G 통신 장비 업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 기업이 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죠. 미국은 여러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에게 압력을 넣으며 중국의 5G 기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고 말하며 중국의 5G 장비를 사지 말라고 말하죠. 아시다시피 팬데믹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에 남을 미중 관계의 전환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일부 정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했던 무역을 통해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중국 스스로 깨부셨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시장 개입으로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거물이 되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노드 아가왈은 국가마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쉬운 해결책은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필연적으로 외국과 협력해야 하죠. 그렇다고 모두 외국에 의존하고 한 가지 분야만 전문화하는 것은 원료 공급이 중단될 때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에 요소수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요. 무엇보다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